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강사 김명희입니다. 자, 여기 종자기능사 실기필답 2차 실기에 관한 OT 영상 시간입니다. 이 OT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들어보시고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주셔야 합격이 됩니다. 자, 25년부터 대부분 농업직 자격증의 종자기능사나 유기농기능사가 바뀐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필기는 항상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제 강사 소개를 하자 그러면 저는 문제풀이닷컴에서 종자기능사, 유기농기능사, 그 다음에 종자기사, 식물보기사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안성교육원이나 그 다음에 연암대학교 이런 데서 몇 년간 계속 이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피하지만 10년대로 잘 자라는 텃밭으로 도시농부를 위한 이 도시농부 지침서 교재를 또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강의를 했지만 예전에는 도시농부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방송에도 제법 나갔었는데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농업의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 누구든지 이 농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자격증 강의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봄학기, 가을학기, 뭐 서울자유시민대학 이런데 이제 대학교 강의를 들어가면 봄학기, 가을학기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웬만한 걸 다 풀어요. 근데 지금은 자격증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 단발속으로 이제 병충해와 그다음에 친환경 방제법 이런 거 이제 농업기술센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제 원데이로 뭐 3시간, 4시간짜리 수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목차를 보면 종자 생산, 종자 번식, 종자 육종, 종자 수확 및 저장, 종자 검사, 기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여기가 기출 문제는 우리가 21년 1회차부터 기존 기출 문제까지 다 복원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모의고사를 또 집어넣어놨으니까 마지막에는 모의고사까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인강 자료하고 교재하고 조금 털리다. 내 교재가 구교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이 교재에는 많은 부분을 실어버리면 특히나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실어버리면 양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교재에는 원래 내용이 들어가고 인강 내용에는 굉장히 사진을 많이 수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목을 할 때 보면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맞춰야 된다. 그럼 형성층이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진만 보면 형성층이 어딘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넣은 거지 내 교재가 구교재에서 이거 본문 내용하고 다르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 점은 꼭 밝혀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답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한 요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필답으로 공부하는 거는 작업형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작업형은 각각의 작업형에서 감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만 조심을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필답은 이론을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필기든 실기든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잡느냐? 60점으로 잡으면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70점에서 75점, 80점 선으로 잡고 공부량을 좀 더 올려주셔야 좋은 점수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목차예요. 교재 목차.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페이지를 갖다가 중요도가 어딘지 보시면서 제가 그리고 또 빨간 글씨로 표기해 놓은 부분은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텍스트로 붙여놔 주세요. 텍스트를 갖다가 딱 네임택으로 붙여놔가지고 거기를 정확하게 나중에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는 붙여놓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모의고사에도 붙여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을 붙여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한두 번 인강을 듣고 반드시 기출문제 보시고 기출문제 제가 주변 내용까지 건드린 부분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 보기 2, 3일 전에는 반드시 암기가 안 되는 거는 녹음을 하시라. 그러면 내가 공부한 분량이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쫙 끌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할 때 보면 우리는 대부분 기출문제만 보고 가요. 이거는 282 내용이에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전체 숲을 먼저 보셔야 돼. 숲을 먼저 보고 그 숲에 해당되는 가지, 카테고리 정리,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EP란 말이에요. 그렇게 입만 보고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부분이 나오면 또 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숲의 전체 내용을 보고 가면 이 문제가 나와도 합격하고 저 문제가 나와도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정의 문제예요. 정의. 그래서 3파가 뭐냐, 조파가 뭐냐, 프라임이 뭐냐, 최하가 뭐냐, 복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정의 문제를 물어봐요. 기지가 뭐냐, 윤작이 뭐냐, 연작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정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갖다가 알고 가셔야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강의는요, 철저하게 박리담의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필기 같은 경우는 대충 여러 번 보는 거와 한 번 자세히 보는 거, 누가 합격한다? 대충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은 항상 박리담의식으로 공부를 해라,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동화책 보듯이 술술 내려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르는 내용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는 내용은 버리고 모르는 내용 계속 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 모르는 내용은 30분 이하의 녹음이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40분을 들으면 반드시 이 마지막 부분까지 보완이 돼 있으니까 정말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거고요. 중요한 건 재교재가 저는 가장 최신 기출까지 반영해 놨기 때문에 요거는 또 25년도를 대비해서 새로 다 보완된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재교재 하나만 잡고 제가 기출문제 보고 내는 걸 보시면서 요것만 보고 따라오시면 좋아요. 다른 데 가서 얘기 들으면 공부할 걸 또 다운받아야 되고 공부할 게 또 산으로 갑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자격증 공부에서 좋은 방법은요,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정확한 교재, 그리고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이 책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종자기능사 출제 기준 25년부터 바뀌었어요. 25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우수한 성능을 가진 품종의 종묘를 효율적으로 생산, 번식, 수확, 저장, 이거예요. 생산, 번식, 수확, 저장에 관한 직무고요. 우량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량 종자의 특징을 5가지 쓰시오. 나옵니다. 이거 기출문제. 우량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씨앗 생산 포장의 양분과 수분을 관리하고 병충해 잡초를 방지할 수 있다. 자, 병충해 잡초 방제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량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대상 작물의 재배 일정을 수립하고 본포에 정식할 묘를 기를 수 있다. 공정육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공정육묘의 장점, 공정육묘가 무엇이냐, 이것도 나옵니다. 개화기를 조절하고 매개충을 활용하는 등 적절한 수분관리, 착가량 조절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된 양의 우량 씨앗을 적기에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종강세 육종법을 쓴다, 혹은 이 잡종강세 육종법으로 나온 걸 하기 위해서 자가불합성이나 웅성불임성이나 인공교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다량의 우량 씨앗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수확적기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수확적기의 수분 함량, 그리고 언제 수확하느냐, 그리고 며칠이 경과하느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의 생리적 특성과 생육 습성을 이해하고 묘목의 생산 포장을 조성 관리하기 위해서 재배 환경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량 묘목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조직배양, 조직배양기에서 기르는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하면 대량 정식이 가능하죠. 바이러스 무병묘를 기를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조직배양에 관련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시간이에요. 20문제 종이시험지로 푸는 겁니다. 종이시험지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은 넉넉해요. 시간은. 자, 단지 30분이 정도 되면 많이 일어나요. 절대로 낚이지 마세요. 헐, 나는 아직 몇 문제 남았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30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다 맞춰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합격선으로 맞추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버리고 나가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낚이지 마시라. 그런데 2시까지 견뎠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정도 쓰면 충분히 답을 다 만들 수는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육종 목표에 부합하는 교배친을 재배하면서 모본과 부분의 개화기를 조절하고 교배친의 인공교배를 실시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인공교배라는 말 나왔고 일대 잡종 종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의 정의와 이거의 특징을 또 잡아야 되겠죠. 자식성 작물의 웅성부림 체계를 개발하여 잡종 강세 현상이 높은 모본 양성과 우량 조합을 선발하여 일대 잡종 품종을 육성하고 종자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보급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여기가 육종 파트예요. 그러니까 육종 파트가 과거에는 우리가 보시면 계대 배양에 관한 클린 벤치나 그 다음에 이 조직 배양하는 거 요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종자 정식 체계를 여기를 육종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계속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성 작물의 일대 잡종 체계, 그 다음에 타식성 작물의 일대 잡종 체계를 갖다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영양계를 이용하는 재배 생산, 요런 거. 그 다음에 경영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재배 방식 결정하고 정선. 그러면 종자를 정선한다. 정선의 정의 챙기셔야 됩니다. 소독하여 재배를 위한 토양 특성. 그러니까 토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소비자의 요구, 시장 정보,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목을 선정하고 재배 방법에 필요자원, 재배 입지 결정하고 작물의 생육 특성과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부체계. 작부체계 나왔죠? 돌려짓기 관련된 거. 윤작, 답전윤학, 그 다음에 간작, 혼작, 교작, 주의작에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챙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 기준에 이제 실제 보시면 씨앗 생산 포장 재배 관리는 관계, 물 주는 거, 시비하는 거, 양분 주는 거, 병충해 방지하기, 잡초 방지하기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재배 일정을 수립한다. 묘본 육묘하게, 그러니까 공정 육묘를 갖다가 기르는 목적, 장점 이런 거, 매개 곤충 이용하게.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매개 곤충 어떤 거 우리 보시면 뭐 꽃등에 같은 경우나 혹은 나비나 벌이나 이게 매개 곤충이 되겠죠. 일대 잡종 종자 생산 양칭 수분 통제하기. 수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격리 재배를 해야 되겠죠. 유전적 특성을 막아주기 위해서. 착과 조절하게. 자,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정지, 착과 이런 걸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나무 수영을 갖다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착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적심, 그 다음에 적과, 저격, 환상바피, 제열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수학적기 판정하게 요거는 수분으로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상 며칠이 걸리느냐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문제, 기출문제 몇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는 거예요. 수학을 하면 보시면 전처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본처리가 있습니다. 전처리에 관한 예냉, 큐어링, 본처리에 관한 CA 저장, MA 저장 이런 것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생산 포장 조성하고 묘목을 생산하고 생산 묘목을 보정하고 정식 묘목 확보하고 조직 배양 나왔죠. 대량 배양하고 이형 개체 판별하고 순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묘를 기르면 파출, 녹경, 그러니까 우리가 벼를 심으면 파종, 출하기, 그 다음에 녹하기, 경하기예요. 그래서 항상 경하기를 거치고 나서 본포장에 옮겨 심어야 자연빛에 노출되듯이 조직배양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순하기, 그러니까 경하기 작업을 거쳐서 자연빛에 노출시켜야 얘가 타지 않지. 안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인공교배 실행하기. 자, 자연교배는 우리가 풍매야, 충매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배는 풍매야, 충매야. 바람에 의해서 혹은 곤충에 의해서요. 근데 인공교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수술을 암술머리에 발라주는 거. 요게 이제 인공교배예요. 교배친 재배 관리하기, 교배친 개하기 조절하기, 인공교배 실행하기, 교배종자 수확 관리하기. 그래서 어떤 종자를 인공교배하냐, 어떤 종자를 자가불합성하냐, 어떤 종자를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냐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각각의 정의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식성 잡종 강세 6종, 타식성 잡종 강세 6종. 그러니까 이게 자식성 잡종 강세, 타식성 잡종 강세에 해당되는 걸 다 챙기셔야 돼요. 여기를 이제 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번식 작물의 6종 관리하기. 영양번식이란 거는 삽목, 전목, 치목, 분주, 분구예요.
자, 삽목 잘라서 바로 심고, 접목 대목에다 접수로 끼우고, 치목 뿌리 밝은데 새로운 개체를 떼어서 심고, 분주 포기 나누기, 분구 알뿌리 나누기요. 이 영양분식 작물의 방법을 결정하고, 우량 영양계 탐색 선발하고, 교배 육종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성능 검증하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도작 재배 계획. 수도작은 벼가 됩니다. 그럼 벼의 재배 방식,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이냐, 건답직파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품종을 선택한다, 토양을 검증한다. 그 다음에 전작 재배 계획 수립. 그러면 우리가 뭐 답리작이나 답전작에 해당되는 걸 어떤 걸 할 거냐, 작부 체계를 수립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 교재 목차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별표가 들어가거나 혹은 어떻게 해놨다 빨간 글씨로 넣는데 여기다가 네임택을 다 붙여놔 주셔야 돼요. 페이지마다. 자, 꼭 출제 기준, 꼭 암기할 파트, 작부체계 윤작 답준 윤환, 연작과 기지, 녹비작물, 정지, 작효법 1랑 찍기. 자, 정지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정지가 밥 만들기. 그래서 경운, 세토, 1랑 찍기, 그 다음에 진압 눌러주는 거. 여기를 정지가 있고, 혹은 나무 수영 만들기. 그러니까 거기도 정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아셔야 돼요. 자, 작효법 1랑 집계는 평유법, 성유법, 휴립휴파, 휴립구파 각각의 정의 챙겨주셔야 되고, 파종이식, 파종에는 산파, 조파, 전파, 적파가 있고, 이식에는 난식, 조식, 점식, 혈식이 있다. 각각의 정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단명종자 복토기피, 단명종자는 종자 수명이 1년, 2년, 혹은 장명종자 5년 이상 되는 거. 복토기피는 복토도 정의가 나왔어요. 흙덮기로 종자를 심고 흙을 갖다가 두세 배, 종자 크기 두세 배 흙을 덮어주는 걸 복토라고 하는데, 복토 깊이 10cm 이상 되는 거 5에서 9cm, 그 다음에 4cm, 3cm, 2cm, 1cm 복토를 거의 하지 않는 거. 문제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화서, 종자 구조 명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별 작물들, 얘가 뭐 박가냐, 십자가냐, 요런 거. 그 다음에 과수 용도에 따른 분류, 위가냐, 그러면 위가, 그 다음에 핵가류, 장가류, 그 다음에 인가류가 위가죠. 그 다음에 준인가류, 견가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 정지파종 이식 기출문제 딱 모아놨어요.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작물제 수분장애. 자, 수분장애는 비가 너무 오지 않는 한 해 건조피해.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수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5일 습해에 노출되는 이 환경이 수분장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재배법, 그 다음에 재배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한 문제씩 툭툭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관계 방법, 물 주는 방법, 배수법, 명거 배수, 암거 배수. 암거 배수는 이미 기출이 됐죠. 그래서 관계 방법에는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 다음에 살수 관계, 그 다음에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각각을 넣어놨습니다. 토양 미생물. 자, 우리 미생물이 유익균이 많아야 작물이 잘 자라죠. 그 다음에 그 해균이 많으면 작물이 잘 못 자라는데, 우리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조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바람, 연풍과 강풍이 있는데 연풍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강풍이 하는 역할. 열애, 하고 연상. 자, 열애는 과도한 고온으로 받는 피해예요. 열사는 한두 시간 내에 받고 작물이 죽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 하고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북방형 목초가 여름철에 쇠퇴해서 죽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게 각각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식물의 일장형,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성식물,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장에 의해서 얘네들이 화분화, 꽃눈 분화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정의 작물들 챙기시면 됩니다. 토양 중 무기성분, 우리는 CHO, 탄소, 수소, 산소를 뺀 나머지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항, 그 다음에 나머지 미량 원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럼 무기성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비료 반응. 자, 우리가 화학적으로 나타나는 비료의 화학적인 반응의 산성, 중성, 알칼리, 염기성,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산성, 중성, 염기성,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자기능사, 유기농기능사, 내용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토양 산성화 원인, 이미 우리나라는 땅이 산성이죠. 그럼 왜 산성화 되냐? 그 다음에 병충해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 여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잡초 방제, 여기가 범위가 조금 넓어졌어요. 여기 보셔야 되고,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자, 외떡인 벽가는 다 배유종자예요. 무배유종자,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다 무배유종자죠. 그러면 이 각각의 정의를 챙기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자 뜻을 아셔야 돼요. 종자 태화, 종자가 왜 태화가 되냐?
배휴면 및 청적법. 그러면 자, 우리가 종자가 휴면이 나타나는 건 1차 휴면과 2차 휴면이 있죠. 자, 1차 휴면에는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이 있어요. 각각의 원인, 뜻을 아셔야 되고 왜 일어나는지 보셔야 되는데 배휴면, 휴면이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휴면을 갖다가 청적법으로 얘를 후숙을 시켜주면 얘가 다시 발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휴면이 뭐냐? 배휴면이 뭐냐? 청적법이 뭐냐? 이거 기출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미세 종자 파종. 미세는 굉장히 작은 종자를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씨를 뿌려주면 그냥 돈을 날리는 거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 종자를 어떻게 파종하느냐? 요거는 실제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필답 50, 작업형 50일 때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그 어떻게 작업형으로 이루어졌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자, 영양번식의 삽목, 전목, 치목, 분주, 분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보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다 정리하셔야 돼요. 삽목에는 엽삽, 건삽, 지삽이 있다. 전목에는 깎기접이 있다. 치목에는 성토법, 희모지, 고치법이 있고 희모지에는 단순치목, 그 다음에 선치법, 파상치목, 당목치법이 있다. 다 아셔야 됩니다. 정지 착과 조절. 앞에 있는 정지는 우리가 밥 만들기, 경운, 세토, 이랑짓기, 그 다음에 진압 눌러주는 단계였지만 여기 정지는 나무 수형 만들기예요. 그래서 원추형, 배상형, 개심자연형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착과 조절. 여기가 적심, 저가, 저겹, 환상바피, 제열 이런 게 관련된 내용. 그것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온 부분은 이미 다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고 각 페이지마다 그 네임택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작물 육종.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조직배양의 개대배양, 조직배양만 나왔지만 앞으로 여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배수성 육종, 약배양, 수분 수정, 자가수분, 타가수분, 건교약세, 잡종강세, 아포믹시스, 단위생식, 우리나라 종자정식 체계, 육종과정, 육종방법, 자식성 작물 육종, 여유배 육종, 타식성 작물의 육종, 일대 잡종 종자 생산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집어넣어놨어요. 배수성 육종 중요하죠. 약배양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가수분, 타가수분, 건교약세, 잡종강세 중요하죠. 아포믹시스, 요거는 수정을 하지도 않는데 배를 만드는 과정. 단위생식, 요거는 수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새끼를 낳는 거, 요런 거. 실제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단위생식. 보시면서 또 여겹의 육종 중요하죠. 일대 잡종 생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배수성 육종, 자가불합성, 웅성불입성. 우리는 이 자가불합성, 웅성불입성의 뜻을 챙기시고 얘네들이 자가불합성, 웅성불입성 때문에 제웅을 하지 않아요. 수술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인공교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획기적인 작물 육종, 종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크세니아, 메타크세니아. 자, 요런 뜻도 한번 챙겨주시면서 크세니아 같은 경우는 배유에 당대에 직접 나타나고요. 메타크세니아는 종피에 당대에 나타납니다. 보통은 종자가 우리가 수분 수정이 되고 나면 이 종자가 다음 해에 심어주면 나타나는데 크세니아, 메타크세니아는 지급 당대에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종자 수확 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지 조건, 최종 적기 판정, 작물 안전 저장, 전처리 과정, 예능 큐어링 둘 다 문제예요. 본처리 과정, CAMA 제작 둘 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 코팅, 필링 코팅이 필링 코팅, 그 다음에 종자 펠릿, 그 다음에 테이프 종자, 테이프 종자하고 펠릿 종자도 나왔는데 장안 종자, 메토 종자, 요런 것부터 필링 코팅 다 보셔야 됩니다. 종자 검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료 추출, 순도 분석, 발화 검사, 수분 함량 측정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문제가 특히나 발화율 무조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 측정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필답 예상 문제. 여기는 페이지를 정해 놓지 않은 거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계속 복원해서 넣다 보면 필답 예상 문제는 페이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페이지를 넣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와 필답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충분히 합격을 점수로 제가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